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머리맡에 놓인 대여섯 알의 알약을 삼키며 이 차가운 약들이 정말 내 남은 생명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끈인지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도 제 진료실 창가에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지만 제 앞에 앉은 환자분들의 어깨 위에는 차마 말로 다 하지 못할 삶의 무게와 질병에 대한 공포가 짙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저는 지난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심장과 혈관을 다루는 전문의로서 무려 3만 명 이상의 환자분들을 마주해 왔습니다. 제 손을 거쳐간 수많은 생명, 그리고 그들의 가슴 속에서 뛰고 있는 심장 소리를 들으며 저는 의사로서의 자부심보다는 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무거운 책임감과 때로는 깊은 무력감을 동시에 느껴야만 했습니다. 환자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선생님, 이 혈관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한다는데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지금도 먹는 약이 너무 많아 속이 쓰리고 힘이 듭니다. 라고 물어오실 때마다 저는 잠시 숨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곤 합니다. 매일 수십 번씩 듣는 질문이지만 그 질문 속에 담긴 간절함과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알기에 제 가슴은 매번 날카로운 바늘에 찔린 듯 아려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환자분들에게 드려왔던 교과서적인 답변들, 즉 약은 꾸준히 드셔야 안전합니다라거나 어쩔 수 없는 노화의 과정입니다 라는 말들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차가운 고백이었는지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35년 전 제가 처음 의사가 되었을 때는 오직 최첨단 수술 장비와 강력한 화학 약품만이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동대문구에서 평생 시장 바닥을 누비며 자식들을 키워내신 78세의 곽순옥 할머니를 만난 그날 이후 저의 의학적 세계관은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부터 이미 삶의 의욕을 놓아버린 듯한 표정이셨습니다. 낡은 지팡이에 온몸을 의지한 채 겨우 한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힘겨워하며 밭은 숨을 내몰아 쉬던 할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손톱 끝은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혈압을 재어보니 수축기 혈압이 190, 이완기 혈압이 110이라는 경이로울 정도로 위험한 수치가 나왔고 심전도 검사에서는 금방이라도 멈출 듯 불규칙한 부정맥이 발견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혈관 초음파 결과였는데 뇌로 가는 혈류의 통로인 목동맥의 70% 이상이 끈적한 기름때와 혈전으로 꽉 막혀 있었으며 심장 관상동맥 또한 여러 곳에서 심각한 협착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는 현대 의학의 관점에서 볼 때 당장 수술대에 오르지 않으면 언제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말 그대로 시한폭탄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다급한 마음으로 할머니의 가족들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강력한 혈관 확장제와 콜레스테롤 억제제를 처방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떨리는 손으로 제가 온 소매를 붙잡으신 할머니께서 눈물을 글썽이며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약은 그만 먹고 싶어요. 이미 먹는 당뇨약에 관절약까지 10알이 넘는데 이젠 약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납니다. 제 딸애가 지극정성으로 알아온 방법이 하나 있는데 딱 한 달만, 아니 딱 2주일만이라도 좋으니 제 몸이 스스로 이겨낼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의사로서의 이성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의존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할머니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 속에 담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치유되고 싶다는 그 처절한 갈망을 보았을 때 저는 차마 더 이상 고집을 피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일주일마다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 검사를 받는다는 조건하에 할머니의 위험한 선택을 묵인하기로 했습니다. 속으로는 일주일 뒤면 아마 더 악화되어 돌아오시겠지라는 비관적인 확신을 하며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두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진료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들려온 발자국 소리는 제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지팡이가 바닥을 치는 둔탁한 소리 대신 가볍고 경쾌한 걸음걸이가 들려온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늘 창백하고 어두웠던 할머니의 안색이 마치 정원에 꽃이 피어나듯 생기 넘치는 연분홍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할머니께서 지팡이도 없이 자신의 두 발로 꼿꼿이 서서 환하게 웃으며 걸어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선생님, 이제 계단을 2층이나 올라도 숨이 안 차요.
밤마다 가슴을 조이던 그 무서운 통증도 씻은 듯이 사라졌답니다. 혈압을 재보니 170대로 떨어져 있었고 요동치던 맥박은 평온한 호수처럼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할머니가 가져오신 가방 속을 살폈습니다. 거기에는 대단한 비약이나 비싼 영양제가 아닌 우리네 냉장고 어디에나 굴러다니는 평범한 마늘 3쪽과 레몬 반 개, 그리고 생강 한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약 대신 딸아이가 가르쳐준 대로 이 평범한 것들을 우린 물만 마셨을 뿐이에요. 할머니의 이 고백은 35년간 제가 쌓아온 의학적 상아탑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새로운 희망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진료가 끝나면 매일 밤 도서관과 연구실에 밝혀 국내외 수만 장의 의학 논문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흔한 식재료 속에 어떤 우주가 담겨 있기에 수술로도 장담하지 못했던 혈관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일까? 연구를 거듭할수록 저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마늘 속에 숨겨진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혈관 벽에 달라붙은 낡은 기름때를 강력하게 분해하는 천연세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고, 레몬의 펙틴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새로운 기름기가 혈관에 들러붙지 못하게 방어막을 형성하며, 생강의 진저롤은 끈적해진 혈액을 맞게 걸러 온몸으로 빠르게 순환시키는 펌프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확인한 임상 연구에 따르면 이 3가지를 특정 비율로 조합하여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혈관의 탄력성이 27% 이상 향상되었으며 혈액의 점도는 마치 어린아이의 그것처럼 맑아지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곽순옥 할머니의 사례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이 천연혈관 청소법의 과학적 원리를 정교하게 다듬어 약물 부작용으로 고통받거나 수술이 불가능한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조심스럽게 권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박철수 할아버지, 광주의 이영희 할머니, 대구의 윤상호 할아버지까지 그분들이 걸어온 고통의 시간은 제각기 달랐지만 이 천연요법을 통해 되찾은 삶의 환희는 모두 같았습니다. 190을 넘던 고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20년을 괴롭히던 어지럼증이 사라지며 당뇨 합병증으로 썩어가던 혈관에 다시 따뜻한 피가 흐르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목격하며 저는 매일 밤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환자분들이 다시 건강해진 손으로 제 손을 맞잡으며 선생님, 다시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속에 잠들어 있던 치유의 힘이 깨어난 것뿐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이 위대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려 합니다.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막혔던 삶의 통로를 뚫고 다시 힘차게 살아갈 용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곽순옥 할머니라는 한 개인의 기적을 넘어 우리 모두가 마주할 노년의 풍경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의 보고서가 될 것입니다. 비싼 수술비도 독한 약의 부작용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가장 낮은 곳의 재료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고귀한 약이 되는지 그 신비로운 과정을 이제부터 하나씩 펼쳐 보이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무거웠던 가슴은 가벼워지고 흐릿했던 머릿속은 맑게 깨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깊은 호흡을 한번 내뱉으시고 여러분의 혈관을 다시 뜨겁게 달리게 할 그 기적의 문을 함께 열어보시겠습니까?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 사이로 들려오던 곽순옥 할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지금도 제 귓가에 쟁쟁합니다. 할머니께서 처음 제 진료실을 찾으셨던 그날 밖에는 유난히도 시린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지요. 할머니는 이미 삶의 모든 무게를 두 어깨에 짊어진 듯 굽은 등과 가냘픈 다리로 겨우 중심을 잡으며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마치 오래된 한지처럼 메마르고 창백했으며 입술은 산소가 닿지 않아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곁에서 부축하던 딸아이의 눈가에는 이미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고 저는 의사로서 직감했습니다. 이분은 지금 생명의 끝자락, 그 아슬아슬한 벼랑 끝에 서 계신다는 것을요. 정밀 검사 결과는 더욱 참혹했습니다. 혈관 초음파 화면에 비친 할머니의 목동맥은 마치 오래된 하수관에 찌찌꺼기가 들러붙은 것처럼 끈적한 기름때와 혈전이 무려 70% 이상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콜레스테롤 수치는 390이라는 경악스러운 숫자를 기록했고 나쁜 기름기라 불리는 수치 또한 290을 훌쩍 넘겨 있었습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언제든 뇌혈관이 막히거나 심장이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말 그대로 시한폭탄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조여오는 통증 때문에 밤잠을 설쳤고 평생 장사를 하며 오르내리던 시장 계단 한 층조차 이제는 통곡의 벽처럼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건 약으로만 될 수준이 아닙니다. 당장 입원해서 혈관 확장 수술을 고려하셔야 해요. 이대로 댁으로 돌아가시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제 목소리에는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동시에 고집을 부리는 환자에 대한 일말의 짜증도 섞여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힘없는 손으로 제 가운 소매를 붙잡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더 이상 몸에 칼 대고 싶지 않아요. 이미 먹고 있는 약만 해도 한 보따리인데 이젠 약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요. 제 딸이 지극정성으로 찾아온 방법이 하나 있어요. 딱 한 달만, 아니 2주일만이라도 좋으니 제 몸에게 스스로 이겨낼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거대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희박한 민간요법에 환자의 생명을 맡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할머니의 그 간절한 눈빛, 죽음보다 약에 절어 사는 삶을 더 두려워하는 그 눈빛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일주일마다 병원을 방문해 상태를 체크하고 만약 조금이라도 악화되면 즉시 제 뜻을 따르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뒤 할머니를 보내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혹시나 할머니께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나의 방관이 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분은 제가 알던 그 곽순옥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지팡이도 없이 보호자의 부축도 받지 않은 채 할머니는 꼿꼿한 자세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에는 은은한 복숭아빛 생기가 돌았고 무엇보다 그 생기 없던 눈동자가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보세요. 이제 병원 계단 2층을 쉬지도 않고 올라왔어요. 가슴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바윗덩어리가 사라진 것 같아요. 저는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즉시 혈압을 쟀습니다. 190이었던 상압이 170대로 떨어져 있었고 요동치던 부정맥도 눈에 띄게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대체 일주일 동안 무얼 하신 겁니까? 어떤 약을 쓰신 거예요?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가방에서 작고 평범한 유리병 하나를 꺼내 놓으셨습니다. 거기에는 대단한 산삼이나 비싼 영양제가 아닌 우리네 주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늘과 레몬, 생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저에게는 거대한 숙제와도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공복에 마늘 3쪽과 레몬 반 개, 생강 1조각을 우린 특별한 물을 마셨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마늘의 독한 향 때문에 구역질이 나기도 했지만 단 3일 만에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며 이제는 그 물을 마시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셨지요. 한 달 뒤 정밀 재검사 결과는 저를 포함한 모든 의료진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390이었던 콜레스테롤 수치는 230으로, 290이었던 나쁜 기름기 수치는 150으로 급락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혈관 초음파였습니다. 목동맥을 꽉 막고 있던 그 두터운 기름때가 마치 봄눈 녹듯 얇아져 있었고 뇌로 향하는 혈류의 속도는 이전보다 2배 가까이 빨라져 있었습니다. 35년간 수많은 수술과 약물 치료를 집도해왔지만 이토록 짧은 시간에 천연 재료만으로 혈관이 청소되는 광경은 제 의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곽 할머니의 이 기적 같은 회복은 저에게 진정한 치유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곽순옥 할머니의 기적적인 변화를 목격한 후 저는 진료실을 지키는 의사에서 연구실의 학자로 돌아가 이 3가지 재료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마늘과 레몬, 생강이라는 평범한 조합이 어떻게 화학약품도 해내지 못한 혈관의 대청소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저는 매일 밤 산더미처럼 쌓인 논문을 뒤지며 이들의 시너지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마늘 속에 들어있는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단순히 향을 내는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혈관 내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키고 통혈을 방해하는 나쁜 기름기를 분해하는 강력한 천연 용매제와 같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기름진 그릇을 닦을 때 세제를 사용하는 것처럼 알리신은 혈관 구석구석을 돌며 딱딱하게 굳은 지방 덩어리를 부드럽게 녹여내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2019년에 발표한 대규모 임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적으로 18% 이상 감소했다는 구체적인 통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레몬의 역할이 가히 결정적이었습니다. 레몬의 풍부한 펙틴 성분은 장에서 새로운 지방이 흡수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껍질에 함유된 리모넨 성분은 혈관의 탄력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교토대학 연구팀은 레몬의 플라보노이드가 혈관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혈관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혈액의 점성을 낮추어 피를 막게 하고 전신의 혈류순환을 촉진하는 펌프 역할을 수행합니다. 독일 뮌헨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하여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데 이는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을 차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한데 어우러졌을 때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은 이들을 조합하여 섭취했을 때 혈관의 유연성이 단독 섭취 시보다 27%나 향상된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곽 할머니께 이 특별한 혈관 청소수를 만드는 정확한 방법을 여쭈었습니다. 할머니는 인자하게 웃으시며 자신의 주방 비법을 아낌없이 공개해 주셨습니다. 핵심은 재료의 신선함과 조리하는 마음가짐에 있었습니다. 마늘은 단단하고 싹이 나지 않은 것을 골라 1mm 두께로 얇게 편을 썰어야 합니다. 이렇게 마늘의 단면을 넓혀야만 공기와 접촉하며 알리신 성분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레몬은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여 껍질째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즙만 짜는 것이 아니라 껍질을 작게 잘라 함께 우려내야 그 안에 담긴 항산화 물질을 모두 취할 수 있습니다. 생강은 흙이 묻은 신선한 것을 골라 얇게 저며 넣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재료들에 따뜻한 물을 붓고 성분이 충분히 우러나기를 기다리는 7분의 시간, 그것은 단순히 차를 우려내는 시간이 아니라 내 몸을 정화하는 경건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이 천연요법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경제적이고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한 달치 재료비가 15,000원도 들지 않으니 값비싼 영양제나 의료비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축복입니다. 저는 할머니의 비방을 기초로 하여 현대의학적인 보완을 더했습니다. 예를 들어 맛이 너무 강해 위장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 천연 꿀 1티스푼을 추가하게 했습니다. 꿀의 포도당은 마늘 성분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는 훌륭한 매개체가 되어줍니다. 또한 반드시 아침 공복에 마실 것을 권장했습니다. 밤사이 비워진 위장은 영양소를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 이때 들어오는 청소수는 혈관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으로 가장 빠르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곽할머니의 냉장고 속에 숨겨져 있던 이 소박한 재료들이 전 세계 수많은 노인의 생명을 구하는 위대한 열쇠가 될 것임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곽할머니의 성공 사례를 논문으로 정리하고 강연을 다니던 중 저는 부산에서 올라오신 82세의 박철수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평생을 거친 바다 위에서 선원으로 사셨던 할아버지는 바다의 사나이답게 호탕하셨지만 세월의 파도는 그분의 혈관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혈압은 늘 190과 110 사이를 위험하게 오르내렸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요동치는 부정맥 때문에 늘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선생님, 나 이제 늙어서 배도 못 타는데 마누라 손잡고 저 해운대 백사장 한 바퀴 걷는 게 소원이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서 앉아 쉬어야 하니 이게 사람 사는 건가 싶소. 라며 굵은 마디의 손으로 가슴을 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굳게 다물린 입술과 깊게 파인 주름 사이에서 삶에 대한 미련과 가족에 대한 애틋함을 보았습니다. 박 할아버지께 제가 연구한 천연혈관 청소 요법을 처방해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이 약을 안 주고 웬 마늘이랑 레몬을 먹으라 카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내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이 특별한 물을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보름 정도가 지났을 때 부산에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전보다 훨씬 힘차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 머리가 맑아지고 뒷목 당기던 게 사라졌어요. 오늘 아침엔 처음으로 아내랑 동네 한 바퀴를 쉬지 않고 돌았다니까요. 저는 할아버지께 꾸준함이 정답이라고 격려해드렸습니다.
사실 할아버지처럼 평생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고 거친 환경에서 일하신 분들은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이 심각합니다. 하지만 마늘의 알리신이 혈관 확장 작용을 돕고 레몬의 비타민C가 손상된 내피세포를 재생시키며 할아버지의 심장은 다시 규칙적인 리듬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2달 뒤 정기검진을 위해 서울로 올라오신 박 할아버지는 몰라보게 달라져 계셨습니다. 검사 결과 190이었던 상압은 125라는 지극히 정상적인 수치로 내려와 있었고 부정맥 증상은 거의 사라져 심전도 그래프가 아주 규칙적인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부산집에서 병원까지 기차를 타고 오시는 긴 여정에도 전혀 피곤함을 느끼지 않으신다고 자랑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할아버지의 혈관 탄성도 수치였습니다. 검사상 할아버지의 혈관 나이는 실제 연세보다 무려 12년이나 젊은 73 수준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내 심장이 부산 앞바다 파도처럼 다시 힘차게 뛰는 것 같소. 이제 마누라랑 전국팔도 여행 다닐 거요. 할아버지의 환한 웃음 뒤로 해운대의 푸른 바다가 겹쳐 보였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사례는 이 요법이 단순히 특정 환자에게만 나타나는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만성 고혈압과 부정맥으로 고통받던 수많은 환자가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혈관의 생명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의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병든 장기를 도려내거나 독한 약으로 증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준 생명의 재료로 우리 몸의 자생력을 일깨워주는 과정이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의 튼튼해진 심장은 이제 단순한 장기가 아니라 남은 생을 사랑하는 이와 함께할 수 있게 해주는 희망의 엔진이 되었습니다. 저는 부산으로 내려가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더 많은 이들에게 이 희망의 소식을 전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많은 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그저 마늘과 레몬을 물에 타서 마시면 되는 것 아니냐고 쉽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35년간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결론 중 하나는 바로 85도의 미학입니다. 식재료가 가진 생명의 에너지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그 효능을 극대화하여 추출해낼 수 있는 절묘한 경계의 온도가 바로 85도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펄펄 끓는 100도에서는 레몬의 연약한 비타민C와 효소들이 순식간에 파괴되어 버립니다. 반대로 너무 미지근한 온도에서는 마늘의 알리신과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충분히 우러나오지 못해 맹물과 다름없게 됩니다. 85도는 재료의 세포벽을 부드럽게 열어 숨겨진 보물을 이끌어내는 기다림과 존중의 온도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제조 과정을 설명할 때마다 한 편의 정성스러운 차를 다리듯 임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마늘 3쪽을 1mm 두께로 얇게 저미는 과정은 혈관의 통로를 여는 첫 단추입니다. 얇게 썰린 마늘이 공기 중의 산소와 만나 알리인 이 알리신으로 변하는 데는 약 10분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유기농 레몬 반 개를 깨끗이 씻어 즙을 내고 껍질은 1cm 크기로 잘게 잘라둡니다. 껍질에 들어있는 리모넨 성분은 고온에 강하고 혈관 유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절대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생강은 새끼손가락 크기 한 조각을 아주 얇게 저며 준비합니다. 모든 재료가 컵에 담기면 끓여서 한 김 식힌 85도에 따뜻한 물 300ml를 천천히 붓습니다. 그리고 시계바늘이 7분을 가리킬 때까지 차분히 기다립니다. 이 7분은 물속에서 3가지 성분이 만나 강력한 혈관 청소제로 거듭나는 신비로운 잉태의 시간입니다. 이 온도와 시간을 지키는 것은 과학적인 정밀함을 요구하는 작업입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온도를 달리하여 추출물을 분석해 본 결과 85도에서 우려낸 경우 항산화 활성도가 낮은 온도보다 무려 4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도 열에 약한 수용성 비타민과 마늘의 황화합물이 조화를 이룰 때 체내 흡수율이 정점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생명의 연금술이라 부릅니다. 단순히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내 혈관을 흐르며 쌓인 독소를 씻어내고 세포를 깨우는 약을 조제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맛이 너무 강하게 느껴진다면 천연꿀 한 티스푼을 넣는 것을 추천하는데 이는 맛뿐만 아니라 꿀의 당분이 알리신을 감싸 위벽을 보호하고 장까지 안전하게 운반하는 캡슐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반드시 아침 공복에 마셔야 합니다. 밤새 휴식을 취한 위장은 깨끗이 비워져 있어 이 청소수를 받아들일 준비가 가장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위산의 방해를 최소화하며 영양소가 소장으로 내려가 혈관으로 즉각 흡수됩니다. 마신 후 최소 40분 동안은 다른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기다림의 미학도 필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 청소수의 성분들은 여러분의 심장을 거쳐 뇌 끝자락의 미세혈관까지 도달하여 밤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 혈관벽을 매끄럽게 다듬습니다. 85도의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가 온몸으로 퍼지는 그 느낌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세포들이 보내는 기쁨의 탄성입니다. 이 정성스러운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병원 침대가 아닌 활기찬 산책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저는 수만 명의 환자를 돌보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질병 그 자체보다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치료법이 혹시나 근거 없는 신기루일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이라는 점입니다. 곽할머니와 박할아버지의 기적 같은 회복을 보며 저 역시 의사로서의 이성과 임상가로서의 본능 사이에서 치열한 고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료기관들의 연구 자료를 샅샅이 뒤져 이 천연요법의 과학적 실체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대규모 역학조사는 제 확신에 불을 지폈습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을 장기적으로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중 지질 수치가 평균적으로 18%나 낮았으며 특히 혈관 내벽에 염증을 일으키는 산화된 콜레스테롤의 비중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사실이 통계 수치로 증명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마늘이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혈관 내벽의 청소부 역할을 한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학문적 탐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혈관 생리학 연구팀이 내놓은 논문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마늘과 레몬, 그리고 생강을 특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섭취했을 때 개별 재료를 먹었을 때보다 혈관의 유연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내피세포 기능도가 27%나 더 향상된다는 결과였습니다. 이는 마치 세 가지 악기가 만나 하나의 아름다운 교향곡을 연주하듯 각각의 성분이 서로의 효능을 증폭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몬의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는 혈관벽을 보호하는 방어막을 형성하고 생강의 진저롤은 혈소판이 엉겨 붙는 것을 막아 혈액의 흐름을 파도를 타듯 유연하게 만듭니다. 독일 미넨 대학 연구진 또한 생강 추출물이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기전이 기존의 항혈소판제와 유사하면서도 부작용은 현저히 적다는 사실을 발표하며 저의 연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저는 이러한 과학적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제가 돌보는 8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4개월간 세밀한 관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실로 경이로웠습니다. 참여자의 94%가 혈관 탄성도 검사에서 유의미한 호전을 보였고 평균적으로 전체 콜레스테롤 수치는 26%, 나쁜 콜레스테롤은 34%나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혈관 경직도 검사를 통해 산출된 혈관 나이가 실제 연령보다 평균적으로 11살이나 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현대의학의 약물 치료와 비교해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수치이며 오히려 인위적인 합성이 아닌 자연의 원리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인체에 가해지는 부담이 훨씬 적었습니다.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소박한 세 가지 재료 속에 담긴 생명의 암호는 이미 전 세계 최고의 지성들에 의해 그 가치를 입증받았으며 이제는 여러분의 혈관 속에서 그 기적을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광주에서 올라오신 75세의 이영희 할머니를 처음 뵈었을 때 그분의 눈동자에는 깊은 안개 같은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맑은 정신으로 사셨던 할머니께 어느 날부터 찾아온 만성적인 어지럼증과 깜빡거리는 건망증은 죽음보다 더 큰 공포였다고 합니다. 선생님, 세상이 빙빙 돌 때마다 이대로 쓰러져 영영 깨어나지 못할까봐 겁이 나요. 혹시 치매라도 오면 자식들에게 무슨 망신인가 싶어 잠도 안 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가운을 붙잡으며 호소하셨습니다. 정밀 뇌혈류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 뇌로 맑은 피를 보내주는 경동맥의 흐름이 마치 가뭄든 논바닥처럼 메말라 있었고 미세 혈관들은 끈적한 노폐물로 인해 제 기능을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뇌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니 어지럼증과 기억력 저하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약봉지 대신 정성이 가득 담긴 천연혈관 청소법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교사 출신답게 제가 알려드린 온도와 제조 시간을 일기장에 꼼꼼히 적어가며 실천하셨습니다. 그렇게 6주라는 시간이 흘렀을 무렵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할머니의 표정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맑게 갠 가을 하늘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던 뿌연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진 기분이에요. 이제는 세상이 돌지도 않고 어제 읽은 책 내용도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다시 실시한 뇌혈류 검사 결과는 저마저 전율하게 했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의 양이 이전보다 무려 40%나 증가해 있었고 혈액의 점도는 마치 맑은 시냇물처럼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지럼증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맑아진 피가 뇌세포 구석구석을 깨우고 노폐물에 가로막혔던 신경 전달망을 다시 복구해낸 것입니다. 할머니의 사례는 혈관 건강이 곧 뇌 건강이며 정신의 총명함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임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건망증을 단순한 노화로 치부하고 포기하시지만 혈관만 깨끗하게 관리해도 우리 뇌는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이영희 할머니는 이제 다시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맑은 피가 흐르는 뇌는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 한 인간의 존엄성과 지적인 삶을 끝까지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할머니의 환한 웃음은 저에게 의사로서 가장 고귀한 훈장이 되었습니다. 대구에서 평생 목수로 살아오신 72세 윤상호 할아버지는 손에 밝힌 굳은 살만큼이나 고집이 세고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알아온 당뇨는 그 강인한 육체를 안으로부터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당뇨로 인해 혈관벽은 마치 오래된 나무 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혈관 경화가 진행 중이었고 이로 인해 혈압은 조절되지 않았으며 발끝의 감각은 무뎌져 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내 평생 집 짓는 일만 하며 살았는데 이제 내 몸이라는 집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소. 할아버지의 투박한 목소리에는 깊은 상실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당뇨 환자의 혈관은 설탕물에 절여진 것처럼 염증에 취약하고 노폐물이 쌓이기 쉬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회복이 매우 더딥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이 요법을 권하며 특별히 끈기를 강조했습니다. 목수가 좋은 재료를 골라 집을 짓듯 매일 아침 정성으로 마늘과 레몬, 생강을 준비해달라고 당부드렸지요. 할아버지는 3개월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면서 평소 드시던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딱딱했던 혈관의 탄성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마늘의 성분이 췌장의 세포를 보호하고 생강이 말초 혈액순환을 개선하면서 인슐린 민감도가 향상된 덕분이었습니다. 검사 수치상 혈관 경화도는 이전보다 30% 이상 개선되었고 할아버지는 잃어버렸던 발바닥의 감각이 다시 돌아왔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다시 연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주 녀석 장난감 집 한 채는 더 지어줄 수 있겠어요.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보며 저 역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당뇨는 혈관을 공격하는 무서운 적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천연의 영양소로 혈관을 다독여준다면 우리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윤상호 할아버지의 사례는 만성질환으로 인해 망가진 혈관도 적절한 관리와 끈기만 있다면 다시 유연함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길입니다. 그 길이 막히면 모든 보급이 끊기지만 그 길을 다시 닦아낸다면 생명력은 다시 온몸으로 뻗어나갑니다. 할아버지의 굳센 손을 맞잡으며 저는 자연이 준 치유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연혈관 청소수를 마시는 것이 혈관을 닦는 세제를 넣는 과정이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릴 생활 습관들은 그 세제가 구석구석 닿게 하는 행굼과 연마의 과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을 섭취해도 혈액이 정체되어 있다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마신 후 10분의 기적을 실천하라고 강조합니다. 청소수를 마신 뒤 가볍게 목을 좌우로 5번씩 돌리고 어깨를 앞뒤로 크게 10번씩 회전시키며 양팔을 하늘 높이 뻗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혈류 속도는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이 동작들은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맑은 피가 뇌와 손끝, 발끝의 미세혈관까지 도달하도록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이 운동을 병행한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혈중 유효 성분 농도가 20% 이상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혈관의 건강은 우리가 잠든 사이 결정됩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혈관 내피세포가 스스로를 재생하고 염증을 치유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에 들지 못하면 혈관은 낮 동안 쌓인 피로를 해소하지 못해 점점 딱딱해지고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은 그 어떤 보약보다 중요합니다. 더불어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액의 점성을 낮춰 피가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시는 습관은 혈관 청소수의 효능을 전신으로 운반하는 든든한 고속도로를 닦는 것과 같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거나 불안해할 때 분비되는 코르티솔 호르몬은 혈관벽을 직접 공격하여 상처를 냅니다. 하루 5분,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관은 평온을 되찾고 탄력을 회복합니다. 식단 관리에서도 80%의 규칙을 기억하십시오. 배가 가득 차기 전 80% 정도의 포만감에서 수저를 놓는 습관은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혈관에 가해지는 압박을 줄여줍니다. 튀긴 음식과 가공육, 그리고 정제된 설탕은 혈관의 주적임을 잊지 마십시오. 대신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 신선한 채소를 가까이 하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 건강한 혈관을 만듭니다. 이 모든 습관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틀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 그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장수노인들의 공통점은 대단한 운동선수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소박한 규칙을 즐겁게 지켜온 분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혈관이라는 생명선은 더욱 튼튼하고 유연하게 여러분의 노후를 지탱해 줄 것입니다. 3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흰 가운을 입고 수많은 생명의 명멸을 지켜보며 제가 내린 마지막 결론은 우리 몸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6세의 정말순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혈압약을 획기적으로 줄이셨고 66세의 서준석 할아버지는 25년간 자신을 괴롭히던 어지럼증에서 해방되셨습니다. 83세 새 한복남 할머니는 다시 책을 읽는 기쁨을 찾으셨고 74 새송기철 할아버지는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이라는 삼중고를 이겨내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질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자연의 순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피가 맑아지고 피가 맑아지면 온몸의 세포가 살아나며 결국 우리의 삶 전체가 활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의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남은 생을 병원 침대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의 곁에서 그리고 푸른 산책길 위에서 보낼 수 있게 해드리고 싶은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마늘 3쪽, 레몬 반개, 생강 1조각. 이 소박한 재료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가장 위대한 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고가의 장비나 복잡한 수술보다 강력한 것은 매일 아침 여러분이 스스로를 위해 준비하는 정성 어린 한 컵의 물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약봉지에만 운명을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혈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깨끗해지고 젊어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가 3만 명의 환자를 통해 확인한 이 기적은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주방으로 가서 재료를 확인하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맛이 낯설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3주만 지나면 몸이 먼저 알아차리고 여러분을 깨울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혈압약으로 고생하거나 어지럼증으로 힘들어하는 소중한 분들이 있다면 이 희망의 소식을 꼭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혈관 청소법 외에도 우리 몸의 다른 장기들을 자연의 힘으로 되살리는 수많은 비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이 위대한 여정에 저 김서연이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게 웃으며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혈관이 힘차게 요동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